글쓰기와 명상, 글쓰기와 마음쓰기의 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형태로 실천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곧 글쓰기 명상법의 종류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 글쓰기 명상법의 종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어떤 평가나 예술적인 성과, 예술 미학적인 글이나 평가를 위한 글이 아니라는 점이죠. 즉각적으로 지금 있는 그 상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글자의 형태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털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그 형태가 감각, 느낌, 감정, 느낌, 글쓰기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테두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판단, 논리적인 글쓰기가 있어요. 근데 글쓰기 명상법에서 이 논리적인 글쓰기가 거의 외면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각 느낌, 감정 느낌의 감성적인 글쓰기가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인 글쓰기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 명상법의 그 과정에서는 과연 이 명상을 언제 적용하는가, 글쓰기 언제 적용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글쓰기 전에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명상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떠올려서 느껴지는 말을 그대로 느낌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인 글쓰기가 아닌 경우죠. 이 경우는 감각, 느낌, 감정을 그대로 알아차린 만큼 글로 털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마무리 명상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느낀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림을 강화하는 명상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느낌, 감정 느낌에 대한 글쓰기 명상법의 경우는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하고 마지막에 그 느낌을, 그 변화 양상을 반드시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글로 마지막으로 꼭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1, 뭐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했던 그 사례인데요. 어떤 종소리나 빗소리, 소리 명상을 통해서 하고 나서 처음의 느낌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듣는 그 빗소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을 떠올리니 다급하고 불안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명상적인 도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명상을 하게 되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불안했다가 명상을 했더니 평안해지고 편안해졌다, 이렇게 나와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글쓰기에도 명상에도 왜곡된 생각입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편안해져야 된다, 그런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명료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명상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반드시 명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각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명상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홀홀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 자신을 찾고 확립해 나가는 것이 글쓰기 명상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명상의 종류 또한 달라져야 되거든요. 호흡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호흡 명상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또 소리 명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아 때부터 가장 편안해하는 소리 있죠. 빗소리라든가 쓱쓱쓱쓱 하는 소리, 우리가 흔히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이런 소리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까지도 지속되는 가장 유일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소리 명상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청, 후미, 촉각의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 명상, 또 자기 신체 느낌으로 들어와서 하는 바디 스캔, 또 일어나고 있는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구를 그대로 하나하나씩 잡아낼 수 있는 마음 알아차림, 신수, 신법에서 마음 명상법이죠. 그리고 일부러 어떤 것을 떠올려서 이미지너리를 통해서 상상 이미지하는 명상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감정이 있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초보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글로 쓴다면 내 안에 그 감정이나 생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쓰기 활동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 다음에 쓰기죠. 그 다음에 쓴 것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또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림하는 과정이 선순환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글쓰기 명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소에 내가 글쓰기도 좀 어렵고 또 명상도 내 스스로 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 있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글쓰기와 명상, 양자에 걸쳐서 전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모호하게 혼자 이렇게 시작하다가는 거의 실패로 끝날 확률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와 명상, 양자에 걸쳐서 전문적인 오랫동안 훈련을 거친 지도자에게 처음에는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취 목표에 맞게 그에 맞는 방법을 얼마나 잘 선택해서 운용을 해 나가느냐, 그것이 글쓰기 명상법의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도 이 글쓰기 명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개념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계속 이어서 가져보겠습니다.